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수학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 5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화면에 보이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곱셈과 뺄셈과 덧셈이 같이 있어요. 이런 경우엔 곱셈을 먼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11 곱하기 4를 하면 44. 뺄셈과 덧셈이 있네요. 앞에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44에서 6을 빼면 38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5를 더하면 43이네요. 네, 첫 번째 거 답은 43입니다. 다음 두 번째, 덧셈, 뺄셈, 곱셈이 있네요. 곱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6 곱하기 7은 42.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엔 앞에부터 계산하죠. 5 더하기 45는 50. 마지막으로 뺄셈을 하면 8이 되겠네요. 두 번째 거는 8이에요. 첫 번째 거 43, 두 번째는 8. 다음 세 번째, 곱셈, 덧셈, 뺄셈. 역시 곱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21 곱하기 3을 하면 63이고요. 덧셈과 뺄셈이 있을 땐 앞에부터 계산. 63과 2를 더하면 65고요. 마지막으로 뺄셈을 하면 답은 35가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43은 43으로 얍. 8은 8로 얍. 마지막 35로 연결해 볼까요? 네, 다 맞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이제 가볍게 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괄호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설명하고 계산 순서에 맞게 계산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슬기네 가족은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놓여있던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해서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알아봅시다. 문제가 너무 길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끊어 읽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슬기네 가족은 탁본 체험을 하려고 했어요. 크게 의미는 없는 내용이죠. 놓여있던 한지 10장을 더 받아온 놓여있던 한지 10장에다가, 그렇죠. 놓여있던 한지 10장에다가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했대요.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자, 3장을 또 사용을 했대요. 그러면 남는 한지가 몇 장이냐? 나눠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 슬기가 가지고 있던 한지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슬기네 가족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한지는 몇 장인가요? 자, 놓여있던 한지 10장에다가 더 받아왔대요. 한지를. 몇 장을 더 받아왔나요? 네, 14장을 더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슬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던 한지는 10장 더하기 14장을 해서 24장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요.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14장을 더해서 24장의 한지를 가지고 있던 걸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대요. 그러면 4명이 나누어 가졌으니까요. 네, 여기에다가 나눗셈을 해줘야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봐서는 헷갈리니까 한번 선생님이 뒤로 넘겨서 보여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슬기네 가지고 있던 한지는 방금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24장이에요. 그런데 이 24장을 구하는 이 식인 10 더하기 14는 가장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괄호를 묶어주어야 해요. 괄호를 묶어주고 나서 한 명에게 나누어준 한지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24장이었고요. 아까 10 더하기 24였으니까 24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명에게 나눠준다고 했죠, 한지를? 네, 4명에게 나눠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 더하기를 먼저 해주고 나서 이걸 4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돼?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여기 잘못 썼네요. 그쵸? 네, 24이 아니라 14장인데 자, 10장과 14장을 더하면 24장이 되겠고요. 그 24장을 4명에게 나누어 주면 한 사람당 6장씩을 가지게 되겠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받은 한지의 수를 먼저 계산해서 괄호로 묶고 그리고 나서 가족의 수가 4명이었으니까 가족의 수인 4로 나누게 되면 한 사람이 슬기가 가지게 되는 한지의 수는 6장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어요. 자, 슬기가 6장을 이제 받았어요. 탁본 체험에 한지 3장을 사용한대요. 그러면 슬기에게는 몇 장이 남을까 했으니까 3장을 이제 빼줘야 되겠죠. 자, 이걸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간단하게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처음에 10장이 있었고 그 중에서 14장을 더 받았으니까요. 총 슬기네 가족은 24장을 받게 되는 거였고요. 자, 24장을 4명의 가족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슬기는 6장을 가지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6장을 가지고 있던 슬기가 3장을 썼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슬기는 몇 장을 가지고 있을까? 남은 한지는 3장이 되겠지요. 자, 이 3개의 식을 연결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같은 수끼리는 대체해서 이 앞에 식을 넣는 거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어요. 한번 보고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시간을 좀 줄게요. 네, 한번 나타내 볼까요? 같이. 자, 여기 24 대신에 10 더하기 1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괄호를 넣고 10 더하기 14 나누기 4를 해야 됐었고요. 자, 이걸 한 값이 결국 6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6과 이 6이 같아요. 여기 6 대신에 이 식을 통째로 넣어 줍시다. 그러면 다시 쭉 쓰면 10 더하기 14를 하고 4로 나눈 값에다가 마지막에 빼기 3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3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자,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이 쓴 식과 같은 식이 나왔죠. 자, 이제 이렇게 식을 썼을 때 이 식을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어디를 먼저 계산했나요? 맞아요. 괄호가 있을 때에는 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었어요. 그 다음 괄호가 있고요. 네, 괄호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눗셈과 뺄셈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걸 먼저 계산했나요? 나눗셈을 먼저 계산했죠. 이렇게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에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물론 괄호가 있을 경우엔 괄호안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자, 우리 약속하기로 해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땐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한다. 그리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안을 가장 먼저 계산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걸 또 한번 같이 계산을 해 볼게요. 괄호가 있습니다. 이럴 땐 괄호 먼저 항상 계산합니다. 괄호를 계산해서 17 더하기 13은 30이죠. 자, 식을 쓰면서 해볼게요. 30 나누기 5가 되겠고요. 빼기 3입니다. 자, 나누기와 빼기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먼저 계산하느냐? 나누기를 먼저 계산합니다. 30 나누기 5는 6이죠. 빼기 3입니다. 마지막으로 6에서 3을 빼면 3.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 봅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두 개의 식을 제시해 주네요. 네, 우리 지금 5번째 시간이에요. 계속 앞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두 식이 다른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괄호가 없고 괄호가 있고예요. 네, 괄호가 없을 때와 괄호가 있을 때 계산식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괄호가 없을 때예요. 괄호가 없을 때에는 빼기와 나누기와 더하기가 있을 때 무엇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될까요? 맞아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 줍니다. 12 나누기 3은 4가 되겠죠. 빼기와 더하기가 남았네요. 이런 경우엔 앞에서 먼저 계산합니다. 빼기를 먼저 해줄게요. 앞에 있으니까 30에서 4를 빼면 26이죠. 다음 더하기 6을 합니다. 마지막 더하면 32. 그래서 답은 32가 되겠네요. 자, 괄호가 있는 경우에 계산을 해볼게요. 괄호가 있을 때는 항상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다고 했어요. 30에서 12를 빼면 18이고요. 자, 나눗셈과 덧셈이 있네요. 이런 경우엔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18 나누기 3을 하면 3, 6, 18입니다. 마지막으로 덧셈을 하면 6과 6을 더해서 12가 되겠죠. 어때요? 괄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계산 결과가 달라지죠?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계산을 하고요. 괄호가 없을 때에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아주 긴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를 또 하나의 식과 답으로 나타내어 보자고 나와 있네요. 자, 겁내지 말고 지겨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문제를 끊어 읽으면서 식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파 한 단은 4,500원, 당근 한 개는 800원, 배추 4포기는 12,000원이래요.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아이고, 어려워요. 여기선 어디에다 끊어야 될까요? 파 한 단의 값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이래요. 그러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파 한 단의 값과 당근과 배추를 같이 산 값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가장 먼저 뭘 먼저 구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파 한 단의 값은 알 수 있어요. 4,500원. 이 파 한 단의 값이에요. 당근 한 개의 값은 얼마예요? 네, 800원. 배추 한 포기의 값은 배추 한 포기 값은 나와 있지가 않죠. 배추 한 포기의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4포기가 12,000원이라고 했으니까 한 포기의 값을 구하려면 뭘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나눗셈을 먼저 해줘야 돼요. 12,000원 나누기 4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배추 한 포기의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한 포기의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네, 나눗셈 하면 3,000원이 되겠죠.
배추 한 포기는 3,000원이에요.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샀대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더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파가 이 두 개를 같이 산 것보다 얼마나 더 비싼가? 자, 4,500원이 이 두 개를 더한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가? 이니까 마지막에 빼기를 해줘야겠죠. 자, 한번 식을 다시 써볼까요? 4,500원에서 800원 더하기 12,000원 나누기 4. 자, 이제 계산 순서를 한번 볼게요. 빼기, 더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뭘 먼저 계산하게 되나요? 그렇죠. 나눗셈을 먼저 계산하겠죠. 자, 이제 빼기와 더하기가 있어요. 뭘 먼저 계산할까요? 앞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아까 우린 분명히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의 값을 먼저 더했었어요. 그런데 식을 이렇게 쓰게 되면 뺄셈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괄호지요. 네, 덧셈을 먼저 하게 해야 돼요. 뺄셈보다. 그래서 괄호가 여기와 여기에 필요해요. 그래야 이 뺄셈을 먼저 하지 않고 여기 있는 덧셈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뺄셈을 해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식을 볼까요? 여기 식을 열면 답이 아예 나와버리기 때문에 선생님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2,000원 나누기 4를 했을 때 3,000원이 나왔고요. 이 배추 한 포기 3,000원의 값과 당근의 값을 더하면 3,800원이 됩니다. 그러면 파 한 단은 4,500원이었고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3,800원이니까 빼게 되면 700원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답은 700원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가요? 선생님이 세운 식과 같지요? 네, 정말 어려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잘 따라왔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물론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가장 먼저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걸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수학 익힘 12쪽부터 13쪽을 풀어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까지 이 4개가 모두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 거예요. 벌써부터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